예, 앞서 기자의 눈에서 전해드린 대로 지난 6월 12일 순천 매실밭에서 발견된 시신이 유병언 전 회장인 것으로 거의 확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스테리는 여전히 여러 가지가 남아있죠. 오늘 이 미스테리를 좀 풀어볼 텐데요. 먼저 이 시신을 최초 발견해서 신고한 분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순천시 서면 학구리의 매실밭 주인 박모 씨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박 선생님 나와 계십니까? 예. 6월 12일에 그러니까 매실밭에 나가셨다가 우연히 이 시신을 발견하신 거죠? 예. 그날 그 매실밭에는 어떻게 그 아침에 나가게 되셨어요? 비도 오고, 이제, 그래갖고, 땅이 질어서, 일을 못 오고 있었는데, 밭에 한번 둘러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갖다가 시체가 있어서 신고했죠. 그 처음 발견했을 때 시신이 어떤 상태였는지 기억이 혹시 나십니까? 한 70% 내지 80% 정도는 갖다 훼손됐어요. 80%가 훼손됐다고요? 그럼 지금 거의 백골 상태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까? 예. 그리고 옷도 갖다 이제 딱 붙어갖고 있고, 고소해갖고, 옷도 딱 붙어있고. 머리는 갖다 다 빠져갖고 밑에가 쳐져 풀었는 것 같지만 백골이고. 머리카락. 얼굴은 잘 모르겠고, 이제 옆으로 누워풀었는지 어찌는지 모르고, 눕기는 빤듯이 누웠는데, 예. 빨리 훼손돼가지고 아주 벌레가 겁나게 많아버렸어요. 구더기들, 벌레들이 잔뜩 껴있는 정도로 훼손이 된 상태. 예. 선생님, 그 당시에 그 비가 많이 왔습니까? 그 밭에? 그곳에? 그때 비가 많이 왔어요. 그 비온 뒤에, 끝인 뒤에였어요. 그렇군요. 그 시신 주변에는 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예. 소주가 2병인데 빈병이야, 전부 다. 소주. 자루 속에 들어있어요. 자루 속에 소주 2병이 빈채 들어있었어요? 예, 들어있고, 그 속에가 이제 명감하고 매실하고 이렇게 있고 그랬어요. 맹감하고, 그러니까 만개열매하고, 예. 매실하고 몇 개 들어있고, 그 자루는 어떤 자루였습니까? 예, 천이요, 배. 손에 들고 다니는 잠바구니 있잖아요. 장바구니 같은 거. 발견된 장소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적이 드문 곳이었어요? 드물죠. 나 혼자 다니고, 거기서 이제 또 대문에 닫아가지고, 예. 사람은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대문도 닫혀있고 주인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군요. 예. 선생님이 발견 못하면 그러니까 영영 발견할 수 없는 곳. 그럴지도 모르지요. 선생님께서는 그럼 발견 당시에 이 사람이 유병언일 거라는 상상은 전혀 못하셨어요? 못했지요. 예, 하여튼 선생님 오늘 좀 어려운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시신이 발견된 매실밭의 주인 박모 씨를 먼저 연결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죠. 미스테리가 너무 많이 남습니다. 표창원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표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어제 발표까지의 진행 과정도 참 미스테리인데 도대체 왜 6월 12일에 발견된 사체의 DNA가 7월 22일이 돼서야 결과가 발표가 되는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경찰 발표에 따르면 DNA 결과가 어젯밤에 나왔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추정을 해보면 변시체 발견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상적인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사실은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변시체가 노변에서 발생을 하면 우선 지문을 채취해서요. 그렇죠. 주민등록에 등록을 할 때 입력했던 지문과 대조를 하거든요. 예. 그런데 유병언의 시신은 부패 상태 때문에 지문 채취가 안 됐던 것으로 예. 보이고 소지품 중에서 신분증이나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물품을 찾아서 연락처 등을 보는데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신분증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인근에서 실종자로 신고된 사람들, 그들의 가족들과 DNA 시료 분석이라든지 그래서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거쳐지고요. 예.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이제 국가수에 보관되어 있는 다른 일반적인 범죄 전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DNA와도 확인을 하게 되죠. 그게 마지막 단계군요. 그러니까 DNA 대조하는 마지막 단계죠. 아니 그런데요. 네. 송치채 별장. 그러니까 유병언이 마지막으로 꼬리를 잡혔던 그 송치채 별장에서 불과 2.5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차로는 10분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발견된 시신인데도 단순 노숙자로 단번에 분류시키는 게 이게 맞는 겁니까?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그런데 경찰도 워낙 일도 많고 하다 보니까요. 예. 특히 시신의 상태가 조금 전에 발견자 말씀도 있으셨지만 백골 상태라서 그렇게 가까운 시일 안에 사망한 것이라고 못 봤던 것으로 보고요. 아. 그리고 위에 이제 겨울용으로 보이는 두터운 그 외투가 있고, 예.
뭐 그렇다 보니까 유병원과의 관련성보다는 오래전에 사망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단정을 먼저 해버린 것 같습니다. 단정을. 그럼 그렇다 하더라도 예. 절차상 워낙 큰 사건이다 보니까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유병원과의 관련성을 보고를 했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생략된 것이 아쉽죠. 그러면 단순 노숙자로 그렇게 분류가 되면 유전자 검사까지 한 달 넘게 소요되는 거는 이거는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일단 의뢰 자체가 늦게 됐을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리고 의뢰된 이후에도 사실은 그 유전자 분석 인력이나 장비가 상당히 제한돼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예. 국가에서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줄은 많이 서 있습니다. 일반적인 보통 사건의 경우에. 그거는 가능하단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첫 단추에서부터 이 변사체를 노숙자로 행렬병자로 그냥 단정 짓게 되면서 담당 경찰인 인천지검에게까지도 전혀 보고가 되지 않고 어제 발표 때까지 검사들도 전혀 모르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뭐 이렇게 전개가 되는 거네요. 네, 경찰 검찰 발표에 따르면 그렇고요. 그런데 문제는 시민들께서 워낙 의혹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 그러한 발표를 그대로 믿어주실지가 가장 큰 의문이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변사체가 정말 유병원이 맞는가 하는 부분에도 의문은 남는데 우선 별장에서 도주한 게 5월 25일. 근데 발견은 6월 12일. 불과 보름 만에 지문 채취가 불가능할 정도로 머리카락이 다 빠진 백골 상태가 될 정도로 시신이 그렇게 심하게 부패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이진 않다.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래요. 시신의 부패라는 게 워낙 많은 그 조건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예. 특히 상처가 있었느냐, 출혈이 있었느냐 이 여부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아하. 외부에서 동물이나 곤충에 의한 훼손도 상당히 영향을 주거든요. 예. 습도라든지 그리고 날씨, 내부의 건강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보름만 해도 180% 백골 상태가 될 수 있다고요? 네, 가능은 하죠. 그렇군. 불가능하진 않죠. 네. 겨울 점퍼를 입고 있었고 이 유병원 씨는 술도 안 마시는데 옆에 술병들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구원파는 이 유병원 씨가 아닐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문제는 이제 그 DNA 검사 결과의 정확성과 시료와의 그 일치성 여부인데요. 다른 정황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정과 해석들이 가능은 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이요. 술을 못 마시지만 예를 들어 도주 당시에 워낙 급박하기 때문에 식량으로서 다른 것을 챙길 수가 없었다. 아하. 그리고 다른 동료 같은 그 조력자들 이들이 준비해둔 음식들 중에서 술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겨울 점퍼 역시 5월 날씨라면 사실 실내에서야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외부 이동을 염두에 뒀다면 좀 쌀쌀하죠. 네, 준비했을 수 있고요. 준비했을 뭐 이런 수 부분들은 있다. 다 설명은 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런저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DNA 결과인데 지금 유병일 씨 형과는 뭐 거의 일치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금소원에서 채취했던 그 체액과는 뭐 100% 일치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라면 이게 맞는 거라면 경찰에서는 유병원 씨가 맞다라고 보십니까? 네, 이 정도라면. 일단 유병원 씨의 쌍둥이 형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예. 예, 그리고 그 금손에서 채취된 시료가 정확하게 유병원 씨라는 그런 확인이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서 유병원 씨일 것으로 거의 확인이 될 수 있죠. 그래요. 지금 뭐 추정이긴 합니다만 유병일 씨하고 이복 형제일 수도 있다. 이라는 소문도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DNA라는 것 자체가 아시다시피 부모 양측으로부터 반반씩 물려받게 되는 거죠. 예. 그렇다 보니까 부모 중 한 분이 다른 분이라면 이건 한쪽 DNA만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유병일 씨와 유병원 씨가 이복 형제라고 한다면 유병원 씨 이외에 유병일 씨의 다른 형제가 있을 가능성. 그래서 이 시신이 유병원 씨가 아니라 다른 형제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죠. 그런데 예. 과연 실제로 그러냐의 여부가 뭐 상당히 좀 그 가능성은 없어 보이죠. 예, 이건 뭐 소문으로만 돌고 있는 얘기니까요. 그렇죠. 위치와 뭐 상황도 그렇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유병원 씨가 맞다고 이제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문은 남습니다. 뭐냐? 주변에 수족과 같이 함께 다니던 조력자들이 있는 것으로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우린 듣고 있는데 그럼 그 당시 조력자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왜 혼자 거기 남아 있었던 거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가장 타당하고 합리적인 해석은 아마도 급습을 당하는 바람에 별장이요. 5월 25일 날. 네, 별장에 급습을 당하는 바람에 예기치 않게 그 통보를 받고서 모두 뿔뿔이
성급하게 도망가느라고 아하. 헤어졌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가장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이외에 다른 가능성들은 그 오대양 사건의 반대로 그 조력자들이 유병헌에 대한 그 도주 기간 동안에 어떤 환멸을 느꼈다든지 해서 뭐 살해하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고요. 예. 지금 자살이냐 타살이냐 혹은 뭐 자연사, 그러니까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연사냐, 예,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느 쪽에다 그런 무게를 두십니까?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죠. 열려 있지만 시신 발견 상태 위치 등을 봐서는 예. 자살도 타살도 아니고 유병헌이라는 사람의 나이 그리고 도주 상태로 인한 어떤 스트레스 요인 예. 그리고 외부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을 하면 예를 들어서 도주 과정에서 유병헌의 발목에 어떤 부상이 발생해서 예, 예. 멀리 가지 못했다. 그리고 혼자 남겨졌다. 이런 상태라면 뭐 저체온증 등으로 인해서 사망 그대로 자연적으로 사망했을 그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네. 자, 유병헌 씨가 정말 사망이 맞다면 이제 수사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 어차피 유병헌 개인 때문에 일어난 그 수사는 아니고요. 세월호 침몰에 대한 어떤 책임자를 찾고 책임의 무게를 찾아내고요. 그래서 처벌과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던 예, 예. 그 수색이었기 때문에요. 예. 유병헌은 사망했지만 유병헌의 자녀라든지 예. 이 회사 운영에 관여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를 해나가야죠. 하지만 이게 제일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숨졌으니까 상당히 수사가 여러 가지가 묻힐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동안 유병헌과 유착했던 정관계 인사들이 누구였느냐. 그들에게 어떠한 뭐 뇌물이나 향응 등이 제공됐느냐. 그 반대급부로 무엇을 받았느냐. 예. 결국 세월호 침몰의 원인의 한 축일 수 있는 우리 사회 뭐 적폐라고 표현했던 예. 그 썩은 그 뿌리가 어디까지냐. 이 부분이 유병헌 사망과 함께 상당히 밝혀지기 어려운 상태가 될 우려가 있죠. 또한 정관계와 유착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었는데 이 부분도 다 묻히는 건 아닌가 이런 염려도 드네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표창원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